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침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그 앞에 침향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저분들이 침향에 대해서 다 모르고 방송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침향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몇 마디 들으면 저분이 침향을 직접 다뤄봤다, 저분은 안 다뤄봤다, 저분은 그냥 공부만 했다, 이게 표가 날 정도로 제가 이제 느낌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뭐 침향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지는 한 5년, 6년? 그 전까지는 침향을 잘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우리 교수님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시험 공부할 때 침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막상 교수님들이 많이 써보셨습니까? 그러면, 안 써봤어. 이런 경우가 많았고, 저 역시도 뭐 한 30년 한의사 생활하면서 침향, 뭐 많으면 한 10번 다뤄봤을까? 5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도 뭐 알고 다룬 게 아니고 처방에 침향이 있으니까 침향을 이렇게 받아서 넣어준 정도. 침향의 어떤 효능, 효과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그냥 뭐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외운 그 정도만. 왜 우리가 침향을 잘 모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침향이 우리나라에서 나질 않아요. 주산지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 다음에 침향이 가격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조선시대 역사만 봐도 국가의 공헌을 많이 하신 왕족들한테 주는 하사품 중에 하나. 일본 왕도 우리한테 와서 뭐 침향 구해달라 그러고, 우리 왕들도 왕족들한테 야, 침향 아무나 못 준다, 너가 먹지 마,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향이 아주 그 귀했던 제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도 침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가격도 모르고 한마디로 무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침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굳이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침향이 굉장히 그 미지의 약재 중에 하나였죠. 한 5년 전인가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원장님 침향에 대해서 아세요? 이렇게. 그래서 뭐 솔직히 이야기했죠. 모릅니다. 그랬더니 호수에서 침향 농장을 해서 가져왔노라. 근데 국내에 팔려고 했더니 침향을 모르더라. 그래서 그럴 바에야 한의사 원장님들한테 침향을 한번 권하고 싶다. 침향을 보여주시는데, 침향 그러면 이렇게 제일 먼저 향이라는 단어가 있으니 향을 맡아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 하나를 들고 코에다 대면서 향을 맡는데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풀 냄새도 없고 오래된 나무에 냄새 없는 나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침향농장 대표께서 웃더라고. 원장님, 이거는 그냥 냄새 안 납니다. 그 냄새 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불로 태워야 돼요. 또는 열을 가해야 돼요, 한마디로. 열을 가하면 하다못해 손으로 손바닥에 넣고 한 5분 정도 주무르면 그나마 향이 조금 올라오고, 또는 불로 태워야 돼요. 그러면 침향 안에 있는 기름이 타면서 아주 좋은 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침향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라면 박스에다가 몇 박스를 침향을 테스트 해보라고 이렇게 주고 가셨죠. 아마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 양을 받아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침향을 누군가한테 준다고 했을 때 침향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누굴까? 한의사들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인물들이 스님들이었어요. 스님들은 염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침향을 이용한 기구들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스님들 모임에 일부러 찾아갔죠. 그 침향을 탕으로 만들어서 30포씩 담아서 스님들한테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염주나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맞혀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조금 배운 상태니까 스님 염주 하나 빼서 칼로 조각을 내거나 제가 드릴로 가루를 내서 불에 태워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그런 그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드리면 이걸 드시고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 3일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죠. 또 저희도 확인 전화도 드렸고, 그때부터 뭐 불면증이 좋아져서 뭐 두통이 좋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답변 중에 하나가, 당신이 불면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스님이 왜 불면증이 생겼어요? 라고 했더니 템플스테이 한다고 준비도 하고, 또 조계종의 행사 때문에 준비도 하고, 뭐 민원도 들어오고, 또 신도들 또 고민도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정작 당시는 이게 수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잠을 잘 못 잤다. 그러니까 수면제를 좀 먹고 있었다. 근데 저희가 침향탕을 들였는데 3일 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다. 그래서 나는 6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잔 것 같다. 감사하다. 이런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침향에 대한 가치를 제가 임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임상을 통해서 하나씩 그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위가 좋아졌어요. 소화가 잘 돼요. 대변을 잘 봤어요. 소변을 잘 보면서부터 부종이 빠졌어요. 살이 빠졌어요. 머리가 안 아파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그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침향탕을 드시고 소화가 잘 된다. 그러면 이 비싼 침향을 가지고 소화제를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럴 땐 다른 대체 약품들이 있는데 침향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환자들의 정상의 변화를 쭉 관찰을 해보니 심장에 관한 질환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효성이 있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기가 막힌다, 열 받는다, 기도 안 차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침향탕이 들어가면 짧게는 하루 이틀, 얘는 한 보름 정도면 다들 변화가 오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얘기가 화가 안 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저도 처음에 테스트 일주일 정도 침향탕을 먹고 난 다음에 저희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약이 쭉 잡혀져 있었고 그 사이에 또 누군가가 다른 신환자가 오게 되면 굉장히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짜증을 한 번씩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침향탕을 먹고 난 다음부터 직원들이 원장님 왜 짜증을 안 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죠. 뭔가 내가 편하긴 편했는데 그런 거구나. 근데 그때는요, 제가 화를 내려고 해도 이게 안 올라와요. 그냥 차분해져 있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이 굉장히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기도 내려가고 심장이 답답한 것도 풀어지고 좀 더 이야기하자면 심장 혈관 장애나 신경경색증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효성이 있겠다. 그때 추측을 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는 현상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치매 쪽에도 유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치매 환자들 몇 분을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경도 인지장애 정도 되죠. 또 약간 중증 인지장애 정도. 그분들이 전화번호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었고 주소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전화번호를 이제 기억하게 되고 또 주소를 기억하게 되고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치매 쪽에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침향의 효과가 심장 질환하고 뇌질환 쪽에는 특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계속 임상을 해보니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효과는 또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